단돈 10만원. 여러분이 오늘 친구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면 사라지는 이 금액이 국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가성비의 흉기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하늘에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자폭 드론이 가득합니다. 이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고작 10만원에서 수백만원 남짓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조잡한 플라스틱 덩어리를 막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최소 1억 원입니다. 레이더가 적을 포착하고 복잡한 연산을 거쳐 쏘아 올린 정밀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표가 그렇습니다. 10만원을 잡으려고 1억 원을 쓰는 전쟁.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적이 드론 1000대를 보내면 고작 1억 원을 쓴 셈이지만 우리는 그걸 막다가 1000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학살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방어자의 지갑부터 털리는 비극적인 구조죠. 현대전은 이제 누가 더 총을 잘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먼저 파산하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국가의 국방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진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공격자는 웃으면서 버튼을 누르고 방어자는 한 발을 쏠 때마다 손이 떨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 대한민국은 이 비효율적인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미사일 가격을 깎으려 고민할 때 우리는 아예 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기괴한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던 그 해결책. 1억 원의 지출을 단돈 몇천 원으로 줄여버린 마법 같은 무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제껏 본 적 없는 빛의 방패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도움말 없이도 적을 추락시키는 이 압도적인 기술은 사실 60년 전 이름도 없던 한 비밀 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숨겨온 진짜 카드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970년 8월 6일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간판조차 없는 부대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7086부대. 훗날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이 될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전신입니다. 당시 우리 박사들은 자신의 직장을 직장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명함에는 소속 부서 대신 대전기계창이라는 가짜 이름이 적혔고 가족들에게조차 무슨 연구를 하는지 입을 굳게 다물어야 했죠. 심지어 연구원들끼리도 서로의 연구실을 지나칠 땐 눈길을 피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고립과 비밀 속에서 그들이 설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총과 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생존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눈치만 보던 처지였습니다. 무기를 사오려면 천문학적인 외화를 쏟아부어야 했고 그마저도 상대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이었죠. 국가의 부가 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밑빠진 독처럼 새 나가던 시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역대 통치자들이 이 이름 없는 부대를 직접 찾아와 연구원들의 손을 맞잡았던 이유도 명확합니다. 기술 자립 없이는 경제 독립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백지에 그렸던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가 지금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쓰는 K-방산이라는 거대한 부의 나침반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이를 기적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실력이 넘쳐나는데도 무려 25년 동안이나 시험조차 보지 못한 채 뒷방에서 칼만 갈아야 했던 천재들의 눈물겨운 자습이 만든 결과물이죠. 전 세계가 경악한 이 독한 선행학습의 내막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 어떤 괴물 같은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총알 한 발에 수천만 원, 미사일 한 발에 수억 원. 지금까지의 전쟁은 누가 더 비싼 소모품을 많이 가졌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빛의 속도로 적을 태워버리는 레이저. 무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로 드론의 뇌를 마비시키는 HPM 기술입니다. 이 무기들의 가성비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은 고작 전기료 몇천 원 수준이죠. 적이 1억 원어치 드론 떼를 보내도 우리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공중에서 우두둑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파리떼를 잡기 위해 값비싼 대포를 쏘는 게 아니라 공중에 F킬라를 쫙 뿌려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식입니다. 100원짜리 공격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써야 했던 경제적 비극이 이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수익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이 이 기술을 보고 경악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어하면 할수록 국가 재정이 거덜나던 시대가 끝나고 가장 저렴하게 평화를 사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들이 화약의 파괴력을 고민할 때 빛과 파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국가의 자산을 지켜내는 마법을 부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빛의 방패는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연구원들은 실력이 이미 대학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수능 시험조차 치르지 못한 채 교실 구석에서 복습만 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손발을 묶어두었기에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강제 자습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쇠사슬이 풀리던 날,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역사는 사실 거대한 강제 자습의 기록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실력만큼은 이미 서울대 입학 수준이었는데 무려 25년 동안이나 수능 시험장에 발도 못 붙이게 막혀 있었던 셈이죠. 바로 한미미사일 지침이라는 거대한 쇠사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날릴 수 있는 머리와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라는 좁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최신형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며 뽐낼 때 우리 박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복습과 자습뿐이었죠. 하지만 이 지독한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내놓지 못할 뿐 안에서는 이미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론을 깎고 다듬으며 칼날을 세웠습니다. 지침이라는 빗장이 풀리던 날 전 세계가 경악하며 너희는 언제 이런 괴물 같은 미사일들을 다 준비했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5년 동안 오답 노트 하나까지 완벽하게 외워버린 전교. 1등이 마침내 시험장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들이 걸음마부터 떼는 동안 우리는 이미 결승선 앞까지 선행학습을 끝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그린 설계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그 무기가 진짜 명품이 될 수 있을까요? 천재들이 책상 앞에서 계산한 수치들이 과연 실제 전쟁터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그대로 통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식 같은 무기들을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으로 밀어넣기로 했습니다. 기계조차 비명을 지르는 그 잔혹한 테스트 현장,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다음 장에서 그 실체를 보여드립니다. 설계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천재들이 책상 위에서 계산한 수치는 차가운 실험실 밖을 나가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자식 같은 무기들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바로 영하 32도의 극저온 냉동실이죠. 쇳덩이가 얼어붙어 손만 대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곳에서 무기는 하루 종일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무기를 꺼내자마자 이번엔 영상 32도의 찜통더위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60도의 온도 차를 강제로 얻어맞는 온도 충격 테스트입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팽창하고 정밀회로가 타버릴 듯한 이 가혹한 환경을 버텨내야만 비로소 K-방산이라는 이름표를 딸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구원들조차 방한복을 입고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몸살을 앓는 이 잔혹한 검증 과정. 이 지독한 신뢰성이야말로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조 원씩 베팅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어떤 극한의 기후에서도 반드시 작동한다는 확신,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가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옥에서 돌아온 무기들을 들고 해외 전시회에 나갔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석에서 남의 기술을 구경하며 받아적기 바빴던 을의 처지였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큰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질문을 던지던 자에서 대답을 해주는 자로 그 짜릿한 역전의 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위대한 반전을 공개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방산 전시회 현장에서 우리 연구원들은 지독한 관찰자였습니다. 남들이 내놓은 최신형 미사일과 장갑차 앞에 서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질문을 쏟아냈죠. 이 부품은 어떻게 깎았나요? 이 회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합니까?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그 서러운 질문들은 사실 기술을 훔치고 익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방산 업체 관계자들이 우리 부스로 찾아와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영하 30도에서 어떻게 오작동 없이 발사됐지? 그 가격에 이 정도의 정밀도를 구현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 질문을 던지던 구경꾼에서 정답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그야말로 짜릿한 전세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90%가 넘는 국산화율은 부품 하나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깎아내겠다는 집요함이 만든 경제적 승리입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던 을의 처지를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수출액을 조 단위로 끌어올리는 진짜 갑의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죠. 전 세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압도적인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그 비결은 천재적인 개인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한국형 오펜하이머들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 매일 부딪히며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조율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패의 책임을 묻는 대신 데이터로 대화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협업 시스템, 그 집단지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비밀스러운 연구소 내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사일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 바다에 처박히는 순간 연구소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단 몇 초 만에 거품처럼 사라지는 찰나죠.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한국형 오펜하이머들은 여기서 범인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설계했어? 라고 윽박지르는 대신 차가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파편과 숫자로 가득한 비행 데이터를 놓고 치열한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추진기관의 문제인지 제어 시스템의 오류인지 수천 명의 박사가 좁은 울타리 안에서 매일 마주치며 서로의 기술을 조율하고 깎아냅니다. 이 거대한 집단지성의 시너지는 외국 기업들이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 소스입니다. 각자의 전공 분야가 최고라고 우기기보다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거대한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조율 능력이죠. 실패를 손실로 보지 않고 다음 성공을 위한 데이터로 쌓아 올린 이 독특한 협업 시스템이 지금의 압도적인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목표물을 타격하듯 우리 연구원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철한 과학자들을 지독할 만큼 완벽주의자로 만든 진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고립된 연구소에서 빛도 없이 청춘을 바치게 한 힘은 거창한 애국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아주 평범하고도 뭉클한 아빠라는 이름의 약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완벽에 집착했는지 마지막 장에서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누군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그저 거대한 무기 공장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평생을 바친 연구원들에게 이곳은 직장 그 이상의 의미, 바로 인생 자체였습니다. 수십 년간 빛도 들지 않는 실험실에서 청춘을 다 보낸 그들을 버티게 한 건 거창한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전쟁 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아빠로서의 간절한 약속이었죠. 그 진심이 서려 있기에 K-방산의 무기들은 지독할 만큼 정교하고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내 가족의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모를 위협을 막아내는 방패를 만드는데 어떻게 소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주국방이라는 이름표 뒤에는 이처럼 평범한 아버지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책임감이 훈장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가족과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내일의 재테크를 고민하며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이 일상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복습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이 지켜낸 가장 비싼 평화의 배당금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셈이죠. 대한민국의 무기가 세계를 휩쓰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환호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자립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그 기술을 지키려는 집념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자산을 보호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방산의 역사는 이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6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계의 정점에 선 K-방산, 그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입니다.